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한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어제부터 한나라당과 오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를 만나는 것을 비롯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은 오전 6시 45분에 그 회화동 성당을 찾아서 평소 카톨릭 신자로서 예의를 다하고 이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속적인 유선 협상을 가졌습니다.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오늘 배포해드린 오세훈 시장이 시민께 드리는 글에 대한 직접적인 집필을 계속해서 오늘 아침까지 마무리 집필을 하고 당과의 조율된 내용을 지금 현재 인사 말씀에 담아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세훈 시장의 부산급식 지원금에 관련해서 진행투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께서 시민 여러분께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4일 지켜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그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장구한 역사로 봤을 때 하나의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결정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저 오세훈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니까 제 몸과 마음이 통로 힘든 시간에 달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천만 시민 여러분,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믿고 또 믿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의 4분의 3, 구청장의 5분의 4를 민주당에 주고 서울시장직만을 제게 임해 주심으로써 제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프로다운 전례를 정치적 합의로 봉합하지 못한 제 부족한 리더십을 통감하는 계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또 그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짐을 저라도 마땅히 짊어져야만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끝끝내 늘 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온 시장으로서 이번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서울시민들을 했습니다. 연간 220억 원이면 희망 플러스 통장으로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입니다.
대면 몇천원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줘서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분들까지 복지 수혜자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신비상급입니다. 더욱이 저는 그동안 어려운 분들에게조차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셔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립자활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봄을 터지듯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조건적 코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때문에 제 고뇌가 깊어졌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지 늘려가는 게 마땅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복지,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만큼 드리는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다음 세대에게 부담과 빚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꿔보고자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든 초선 의원의 무모함과 그 잘못을 바꿔내지 못한 무력함,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 정치 풍토에 동화돼간 무감각이 부끄러워서 상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7년 전 그때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예측 프로에 수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범민 속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나라가 인기 영합주의, 빠른 복지, 급한 복지가 아닌 그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 다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용감하고 단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무려 80만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셔서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발의 투표라는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작지만 의미 저는 그러한 위대한 서울 시민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회가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재와의 싸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복지 포퓰리즘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누는 무차별적인 원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과연 최선인지 당당하게 토론하고 사회의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민의라고 강변하면서 투표 불참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역사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께서 저에게 하시는 다음과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치는 여의도에 맡겨두고 시장은 살림을 챙겨야 한다. 그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미쳐있다고 할 만큼 제 모든 열정과
혼신을 쏟아부어서 서울이 뉴욕이나 파리, 도쿄와 같은 세계 5대 도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전에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과연 짊어져야 할 일인가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본연의 영으로 돌아가서 생활시정에 전념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방향을 정립하지 않는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 반드시 33.3%의 투표율을 넘겨서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진심이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임박되어지고 선거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지자체가 과연 어떻게 복지를 펼치는 것이 합당한지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가 있습니다. 오는 24일 주민투표에서는 지지정당, 이데올로기를 모두 떠나 서울의 유권자라는 누구나 소중한 한 표로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어떤 잠깐 나가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두 번이나 서울시장직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어렵게 내린 이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심 하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저의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손좀 짚어주세요. 이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통해서 인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이쪽에 화이팅. 그쪽에 잠깐만 이쪽에 먼저 마이크를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투표율이 미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승리, 패배하면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돼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당과의 조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해가 되신 부분도 있고 또 끝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다르면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저는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는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는 데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를 원칙과 가치보다는 하나의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그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낮추어보는 전에도 함께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어느 정도 열심히 지켜내야 될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모양은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를 하느냐 급식을 하느냐 또 부자들에게도 급식을 하느냐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분명 그 뜻은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를 할 것이냐 부자에게도 복지를 할 것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혹시 의견을 달리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사흘 동안에 투표운동 기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투표운동을 벌여가는 것이 유권자들께 분명한 진심을 전하고 민의를 보는데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선생님의 그 표정에서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잘 들었고요. 앞서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33.3%가 넘으면 사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투표가 무산되지 않고 개표가 됐지만 서울시장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도 역시 사퇴가 하는 건지 그거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결국 그래서도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율이 3분의 1, 즉 33.3%에 도달을 해서 개항을 한 다음에 그 뜻이 제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투표율이 33.3%에 이르지 않아서 개항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체계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실 때에 더욱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면 무상급식은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급식비를 월 5만원씩 학생 한 명당 지급하는 이 현금 보조식의 기존에